자, 송풍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펌프의 상사 법칙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조건을 보시면 좀 7개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 자, 먼저 펌프의 크기입니다. 펌프의 크기. 자, 직경이 1m이고, 그다음 정압은 50ml 아쿠아, 그리고 전압이 80ml 아쿠아, 회전수 1750rpm, 효율은 75%이고, 유량은 분당 750세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요 동력은 100kW.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 조건을 이용해서 지금 3개의 문항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 보시면 회전수를 2000rpm으로 변경 시 자, 유량은 얼마인가? 단 펌프의 크기는 1m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펌프의 크기는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 문항에서는 지금 유량을 물어봤죠? 유량. 그럼 유량에 관련된 그 상사 법칙이 뭐예요? Q2는 Q1 곱하기 N1분의 N2 곱하기 그다음 D1분의 D2의 세제곱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펌프의 상사 법칙 중에서 유량에 관련된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펌프의 크기는 1m로 유지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D1과 D2의 값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직경은 제외하고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1번이죠. 자, 지금 유량이 분당 750세제곱미터예요. 750세제곱미터 per 분에다가 자, N1분의 N2입니다. N1이 1750rpm이고 N2가 이제 2000rpm으로 이제 더 많아진 거죠. 커진 거죠. 그래서 여기는 1750분의 2000rpm이 되는 거예요. 2000rpm.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유량, 자, 유량인데 풍량이 되겠죠. 유량이 아니라 풍량. 자, 풍량은 857.14가 되는 거네요. 857.14. 단위는 똑같이 세제곱미터 per 미닛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2번. 자, 펌프의 크기를 1.2m로 변경 시 동력은 얼마인가? 단, 이번에는 회전수는 1750rpm으로 유지한대요. 그러니까 직경이 동일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회전수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동력을 물어봤죠. 동력. 자, P2는 P1 곱하기 N1분의 N2의 세제곱이죠. 동력이니까. 그리고 직경 D1분의 D2의 자, 몇 제곱이에요? 5제곱이죠. 그죠? 5제곱. 자,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회전수가 1750rpm으로 유지한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회전수는 무시하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시하고. 자, 그러면 지금 소요 동력이 100kW니까 100 곱하기 자, D1은 1m, 그 다음 D2가 이제 1.2m로 변경했잖아요. D2가 1.2m인 거예요. 자, 이거의 몇 제곱? 5제곱이 되는 거죠. 5제곱.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동력은 248.83 정도 나오네요. 248.83 kW.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에서는 자, 펌프의 크기를 1.2m로 변경 시 정압은 얼마인가? 자, 문제에서 지금 정압이 나와 있고 전압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정압을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이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만 정압만 따지시면 되는 거죠. 자, 어떤 공식이 있나요? 양정 구하는 공식이 있죠? H2는 H1 곱하기 N1분의 N2의 제곱 곱하기 D1분의 D2의 이것도 제곱인 거죠. 그죠? 양정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H1 얼마예요? 지금 정압이 50ml 아쿠아죠? 50ml 아쿠아. 그럼 50 곱하기 자, 회전수가 1750으로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 회전수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 자, 그러면 D1은 1m, D2가 1.2m. 요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정압은 72가 나오게 됩니다. 72 자, 미리 아쿠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의 상사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에 주어진 이 3가지 내용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실 건물의 지하층에 있는 발전기실의 화재 안전 기준과 다음 조건에 따라 전역 방출 방식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보시면 이제 조건이 5가지의 조건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소화 설비는 고압식으로 한다. 저압식이 아닌 고압식으로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 발전기실의 크기는 가로 10m, 세로 7m, 높이 5m, 그리고 발전기실의 개구부의 크기는 1.8m 곱하기 3m인데 두 개의 장소에 있다고 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자동 폐쇄 장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개구부 적용 안 하는 거죠.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개구부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 가스 용기 한 본당 충진량은 45kg, 표면 화재를 기준으로 하고 설계 농도에 따른 보정 개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가스 용기는 몇 본이 필요한가? 자, 그럼 가스 용기의 본수를 구하려면 자, 먼저 구할 게 있죠. 바로 소화약제의 양을 먼저 구하셔야 되는 거죠. 소화약제의 양. 그래서 소화약제의 양을 구할 건데 자, 지금 어떻게 구하냐? 지금 어떻게 구하냐? 이게 표면 화재죠. 표면 화재. 그리고 전역 방출 방식이기 때문에 방호 구역의 최적 곱하기 소화약제량 그리고 개구부 곱하기 개구부의 가산량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 폐쇄 장치가 있기 때문에 개구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방호 구역의 최적은 가로가 10m, 세로가 7m, 높이가 5m입니다. 5m. 자, 방호 구역 최적에다가 자, 최적당 소화 약장을 곱하는데 지금 이 방호 구역의 최적을 이 값을 자,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 350 나오죠? 그죠? 350 나와요. 이때는 방호 구역의 최적에 따라 최적당 소화 약제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이 350이라는 값은 어떠한 범주에 들어가냐면 바로 최적이 150 이상, 자, 150 이상 그리고 1450 미만, 1450 미만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맞나요? 350이니까 여기 들어가죠? 그럼 이런 경우는 최적당 소화 약제량이 얼마냐? 바로 0.8kg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호 구역의 최적에다가 얼마? 0.8을 곱하시는 거예요. 0.8kg/세제곱미터. 그리고 개구부는 적용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곱해주시게 되면 자, 소화 약제 양은 얼마냐? 280kg이 나옵니다. 예, 소화 약제량이 280kg이고요. 그럼 가스 용기 이제 본수를 구하는 거니까 자, 소화 약제량을 280kg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가스 용기 한 본당 충진량이 45kg이라고 했죠? 그럼 45kg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죠? 한 본당 충진량이 45kg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은 6.2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몇 병? 7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정답은 7병. 뭐 이게 몇 본인지 물어봤으니까 7본이라고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보세요. 2번. 자, 2번에서는 선택 밸브 직후의 유량을 구하시오. 선택 밸브 직후의 유량입니다. 그러면 선택 밸브 직후의 유량을 어떻게 구하냐? 자, 한 병당 충진량, 충전량 똑같아요. 충전량이라고 할게요. 여기다 곱하기, 자, 본수, 병수. 자, 이거를 나눠줘야 돼요. 자, 지금 단위를 보시면 킬로그램 퍼 세크죠. 킬로그램 퍼 세크. 그러니까 킬로그램은 이제 소화 약제량을 말하는 거고요. 요 세크라고 하는 거는 바로 방출 시간, 방사 시간이죠. 그런데 표면 화재. 자, 표면 화재를 기준으로 한대요. 그럼 표면 화재의 방호 대상물의 방출 시간은 몇 초? 바로 30초. 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60초, 1분이죠. 다시 이 표면 화재 같은 경우는 방출 시간이 몇 분이라고요? 1분. 1분이기 때문에 초로 바꿔주면 몇 초? 60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사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자, 한 병당 충전량이 45kg이고요. 그리고 몇 병이에요? 7병. 그죠? 7본. 그 다음에 방사 시간이 1분이니까 60초.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 밸브 직후의 유량은 5.25 정도가 나오네요. 5.25 kg per sec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음향 경보 장치는 약제 방사 개시 후 몇 분 동안 경보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하는지 쓰시오. 자, 음향 경보 장치는 보시면 약제 방사 개시 후 몇 분 이상? 1분 이상이죠.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답 1분 이상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 4번. 가스 용기의 개방 밸브는 작동 방식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 그 명칭을 쓰시오. 자, 어떤 것이 있나요? 자, 가스 용기의 개방 밸브의 그 작동 방식, 바로 전기식이죠. 전기식 있고요. 자, 기계식, 그리고 가스 압력식이 있죠. 가스 압력식. 자, 이렇게 해서 작동 방식 3가지. 그래서 전기식, 기계식, 그리고 가스 압력식 이렇게 3가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개통도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문항 보시게 되면 자, 도면에서 표시한 번호의 부품 또는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자, 보시면 이 표를 보시게 되면 1번부터 8번까지의 지금 번호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4번과 7번은 이제 문제에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었고 나머지 이제 빈 곳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이 개통도를 보고 이제 여기 번호에 해당하는 그 부품이나 장치의 명칭을 이제 써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1번 보세요. 1번. 자, 1번 같은 경우는 뭐냐? 1번 여기 뭐 스프링처럼 생겨 있잖아요. 이게 바로 감수 경보 장치인 거죠. 그래서 1번은 감수 경보 장치예요. 감수 경보 장치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 2번. 자, 2번은 지금 여기 뭐가 들어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를 통틀어서 물올림 장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물이 들어있는 일종의 수조죠, 수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를 탱크라고 했었는데 이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화재안전 기준에서. 그러니까 수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번을 이제 수조 또는 자, 물올림 수조라고 하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이거를 수조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안전 기준상에는 이게 전용 수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수조라고만 쓰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 같은 경우는 뭐냐? 이 7번이 무슨 배관이에요? 순환 배관이죠. 이 순환 배관에 연결되어 있는 밸브죠, 밸브. 바로 이 3번이 릴리프 밸브입니다. 릴리프 밸브. 그래서 이 릴리프 밸브 같은 경우는 최절 압력 이하에서 자, 개방이 되는 그러한 밸브죠. 그죠? 그래서 이걸 3번을 릴리프 밸브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4번은 이제 체크 밸브라고 이제 문제에 나와 있었어요. 자, 그다음 5번. 자, 5번은 지금 여기에 있는 배관이 어떤 배관이냐? 자, 6번이긴 한데 6번이 먼저 쓸게요. 바로 이게 성능시험 배관이잖아요. 자, 6번이 성능시험 배관인 거고요. 성능시험 배관에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자, 유량 조절 밸브 있죠. 개폐 밸브가 있고요. 자, 유량 조절 밸브가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유량을 측정해주는 바로 유량 측정 장치 또는 유량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답을 뭐 유량 측정 장치라고 해도 되고요. 이거를 뭐 유량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유량계.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량을 측정하는 거다라는 명칭에 들어가면 되고요. 자, 7번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순환 배관이 되겠죠. 순환 배관. 그리고 8번은 펌프의 토출축. 펌프의 토출축에 설치되어 있는 바로 이게 플렉시블 조인트죠. 플렉시블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통도를 보고 각 번호에 해당하는 부품의 명칭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2번. 자, 펌프의 전격 토출 압력이 1메가파스칼일 때 3번 부품은 최대 몇 메가파스칼에서 개방되도록 설치하는가? 자, 아까 이 3번이 어떤 부품이었어요? 3번이 바로 릴리프 밸브였죠? 이 릴리프 밸브 같은 경우는 최절 압력 이하에서 자, 개방이 된다고 했어요. 최절 압력 이하에서. 그럼 최절 압력은 뭐냐? 최절 압력은 전격 토출 압력의 몇 퍼센트? 바로 14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했죠.
14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릴리프 밸브 같은 경우는 지금 펌프의 전격 토출 압력이 1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1메가파스칼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주냐? 140%. 140%이기 때문에 몇 배? 1.4를 곱해주는 거죠. 140%니까. 그래서 이 값은 1.4메가파스칼 이제 이하인데 지금 최대 몇 메가파스칼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4메가파스칼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최대값이니까. 그죠? 자, 다음 3번. 2번에 연결된 보급수관, 급수배관의 최소 구경은 자, 2번이 아까 물올림 수조였죠? 물올림 수조에 연결되어 있는 보급수관, 그러니까 물을 공급해주는 배관이잖아요? 자, 그때 이 배관의 최소 구경이 얼마냐? 최소 구경 얼마예요? 15mm 이상이죠? 자, 그런데 최소 구경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5mm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최소. 그 다음 4번. 2번의 용량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자, 2번이 뭐라고요? 물올림 수조였죠? 자, 물올림 수조의 용량은 몇 리터 이상이다? 바로 100리터 이상인 거죠. 100리터 이상. 그죠? 근데 이제 문제에 이런 식으로 자, 이상이라는 말이 나왔죠. 나왔기 때문에 정답을 할 때는 이렇게 100리터만 쓰셔도 정답이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문제의 단위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이상이다, 이하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답안지에는 이 이상이라는 말을 안 써도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고요. 써도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100리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상 15층 건물에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 보실게요. 자, 해당 연결 송수관 설비는 습식, 건식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 자, 지금 이게 습식인지 건식인지 자, 무엇으로 구분할 수가 있냐? 자, 보세요. 자, 먼저 습식 같은 경우는 이 설치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습식은 송수구, 그 다음 자동 배수 밸브, 그 다음 체크 밸브. 자, 이러한 순서대로 설치를 합니다. 습식은. 자, 그런데 이 건식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송수구, 그 다음 자동 배수 밸브, 그 다음에 체크 밸브.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습식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건식은 여기 뒤에 하나가 더 붙어요. 자, 뭐가 붙냐면은 여기에 자동 배수 밸브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그림 보세요. 그림. 자, 송수구 있죠? 자, 이건 아직 안 풀었으니까 이게 자동 배수 밸브겠죠, 이게. 그 다음 체크 밸브. 그러니까 이렇게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까지만 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비는 습식과 건식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된다? 바로 습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습식. 그렇죠? 습식입니다. 다음 2번. 자, A 부분의 명칭과 도시 기호를 그리시오. 자, A가 뭐라고요? 자, 송수구, 그 다음 여기 있죠? 자동 배수 밸브인 거죠. 그래서 이 A에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자동 배수 밸브가 되는 겁니다. 자동 배수 밸브고요. 자, 이거를 도시 기호. 자, 그림 기호로 그리래요. 그림 기호. 자, 자동 배수 밸브는 어떻게 그리냐? 그림 기호로. 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래에다가 화살표 방향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시면 됩니다. 네, 이게 자동 배수 밸브의 그림 기호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자, 다음 3번. A의 설치 목적을 쓰시오. 자, A가 뭐라고요? 자동 배수 밸브라고 했죠? 자동 배수 밸브의 설치 목적. 자, 이거 기술하시면 돼요. 자, 배관 내에 고인 물을 자동으로 배수시켜서 자동 배수 밸브에 그래서 자동으로 배수시켜서 배관에 뭘 방지한다? 동파와 부식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배관 내에 고인물을 자동으로 배수시켜 배관의 동파 및 부식을 방지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설치 목적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소 속도가 빠르고 화재 하중이 큰 무대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방식은 무엇인가? 자, 일단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5가지 방식이 있죠. 바로 습식, 그 다음 건식, 그리고 준비 작동식,
그리고 일제살수식, 그리고 부합식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스프링클러 설비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소 속도가 빠르고 화재 하중이 큰 무대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방식은 바로 일제살수식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살수식 같은 경우는 이제 폐쇄형 헤드가 아닌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소 속도가 빠르고 이제 화재 하중이 큰 무대부에 아주 적응성 있는 적합한 그러한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하실 때는 일제살수식이라고만 답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답을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방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일제살수식이라고만 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 중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설치 기준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자,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피난기구에 대한 문제인데 빈칸 안에 있는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대피실의 면적은 얼마 이상으로 하고 대피실의 면적은 2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런데 자, 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 규격은 직경 바로 60cm 이상일 것. 그 다음 대피실의 출입문은 자, 이게 기존에는 이게 갑종 방화문이었어요. 기존에는 갑종 방화문이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용어가 바뀌었죠. 그래서 갑종 방화문이 아니고 자, 2가지 용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자, 그 다음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몇 미터 이상? 바로 15c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그리고 이제 승강식 피난기는 자, 어디냐? 이건 어떤 기관입니다. 기관. 바로 한국 소방 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 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이제 빈칸에 들어갈 내용들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 내에서 발생하는 맥동 현상의 정의와 방지법 2가지를 쓰시오. 자, 맥동 현상, 즉 서징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그에 대한 방지 대책 2가지를 쓰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맥동 현상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 자, 유량이 단속적으로 변하여, 그러니까 유량이 변해서 펌프의 입구와 출구 쪽에 자, 설치된 진공계와 압력계가 흔들리고 그리고 진공과 소음이 일어나며 펌프의 토출량이 변화하는 현상을 바로 맥동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맥동 현상, 서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그 방지법에는 뭐가 있냐? 총 4가지 정도가 이렇게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배관 중에 이제 불필요한 수조를 없애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배관 내에 차 있는 공기나 기체를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유량 조절 밸브를 배관 중 수조의 뒤쪽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앞쪽에, 전방에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풍량 또는 토출량을 줄여주는 방법.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4가지 방지법 중에서 2가지 정도 기술하시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가로 20m, 세로 8m, 높이 3m인 발전기실에 불활성기체 소화 약제 중 IG100을 사용할 경우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4가지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G100의 소화 농도는 35.85%. 자, 설계 농도가 아니고 소화 농도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35.85%. 자, 소화 약제량 산정 시 선형상수를 이용하도록 하며 방사 시 기준 온도는 10도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K1과 K2에 해당하는 값을 문제에 주어졌고요. 값이. 자, 화재는 전기 화재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전기 화재이기 때문에 C급. 그렇죠? C급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IG100의 충전 밀도는 최적당 1.5kg이며 충전량은 100kg이라고 했네요. 자, 이것은 1.5와 이 충전량 같은 경우는 바로 한 병당 저장하는 최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값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IG100의 저장량은 몇 세제곱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저장량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부터 보면 최적당 소화 약제량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2.303 곱하기 S분의 VS 곱하기 상용 로그 100-C분의 100인 거죠? 100. 자, 여기에다가 무엇을 곱하는 거예요? 바로 방호구역의 최적을 곱하는 거죠. 방호구역 최적.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산해주면 최적당 소화 약제량이고요. 여기에다가 방호구역의 최적까지 곱하면 그게 이제 소화 약제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자, 비최적, 선형상수, 그리고 설계 농도까지 먼저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비최적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비최적 VS는 K1 플러스 K2 곱하기 T죠. 자, K1은 0.7997, 0.7997 플러스 K2는 0.00293이에요. 0.00293 곱하기 자, 비최적 구할 때는 이 온도는 20도C로 고정입니다. 비최적 구할 때는 그래서 20도C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10도는 선형상수 구할 때 적용하는 거고요. 비최적 구할 때는 20도C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비최적의 값은 0.8583, 0.8583 정도가 되네요.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형상수를 구해볼게요. 선형상수. 선형상수는 똑같아요. 공식이. 비최적 구하는 공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0.7997 플러스 0.00293 곱하기 이제 방사시의 기준 온도를 적용하는 거죠. 10도. 10도씨. 그러면 자, 선형상수는 0.829, 0.829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농도를 구하면 설계 농도는 소화 농도 곱하기 안전계수로 구할 수가 있죠. 안전계수. 근데 소화 농도가 35.85라고 나왔어요. 35.85 곱하기 자, 안전계수인데 그 안전계수의 값은 우리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전계수. 자, 안전계수의 값은 자,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돼요. A급, B급, 자, C급 세 가지가 있는데 A급이 1.2죠. 자, B급이 1.3이고요. 자, C급이 1.35입니다. 자, 기존에는 이 A급과 C급이 똑같이 1.2였어요. 근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C급이 1.35로 안전계수의 값이 더 높아졌죠. 그래서 1.2가 아닌 1.35를 곱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설계 농도의 값은 대략 48.4%가 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소화 약제량을 구해보도록 하죠. 2.303 곱하기 선형상수가 0.829죠. 0.829 분의 비최적은 0.8583. 0.8583 곱하기 상용 로그 100 마이너스 설계 농도 48.4분의 자, 100이죠. 여기에다가 뭘 곱해준다고요? 방호 구역의 최적. 얼마예요? 방호 구역. 가로 20, 세로 8, 높이 3입니다. 이렇게. 그죠? 가로, 세로, 높이 곱하시면 되죠. 그러면 자, 소화 약제량이 얼마 나오냐? 328.88. 328.88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IG100의 저장량은 328.88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저장용기의 한 병당 충전량을 구하시오. 자, 보세요. IG100의 충전 밀도가 1.5kg per 세제곱미터고요. 충전량이 100kg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한 병당 몇 세제곱미터가 들어가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병당 자, 충전량은 얼마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충전량이 100kg이라고 했죠? 100kg이 충전됐을 때 지금 충전 밀도가 얼마라고요?
1.5kg per 세제곱미터라고요. 이걸 계산하면 잘 보세요. 단위가 이 킬로그램과 킬로그램 약분돼 버리죠? 그 남는 거는 뭐예요? 세제곱미터 분의 1이 남았잖아요. 그거 분의 1이니까 단위는 세제곱미터.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66.67이 돼요. 66.67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한 병당 얼마라고요? 66.67 세제곱미터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은 더 쉽게 구할 수 있죠. IG100의 저장 용기수는 최소 몇 병인지 구하시오. 그러면 용기수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아까 약재량이 얼마 나왔어요? 328.88 나왔죠? 이것을 66.67로 나눠주면 돼요. 한 병당 충전량으로 66.67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대략 4.93 정도가 되네요. 4.93이 되고요. 절상해주면 5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약재량은 5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배관 구경 산정 조건에 따라 IG100의 약재량 방사시, 자, 약재량 방사시 유량은 몇 세제곱미터 per sec인지 구하시오. 자, 지금 보세요. 단위가 세제곱미터 per sec죠? 그럼 이 sec는 뭐예요? 바로 방사 시간이죠. 그럼 방사 시간은 또 어떻게 되냐? 방사 시간. 자, 방사 시간을 또 알아야 되겠죠? 방사 시간. A급과 C급은 같아요. 그리고 이제 B급이 다른데 AC급 같은 경우는 방사 시간이 2분 이내고요. B급이 1분 이내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제 C급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2분 이내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배관 구경 산정 조건. 이게 뭐예요? 배관 구경은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약재량을 방출할 수 있는 그러한 구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이다. 그래서 이 1번에서 구했던 이 식 있죠? 계산식을 이용해서 자, 4번도 같이 풀어볼 거예요. 4번 문항도. 자, 그러면은 자, 설계 농도, 최소 설계 농도의 몇 프로 이상이라고요? 95% 이상. 그래서 이 설계 농도 있죠? 여기 달라지는 거죠, 여기가. 자,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 그러니까 0.95를 곱하는 거예요. 0.95. 자, 곱하게 되면 자, 얼마냐? 45.98이 돼요, 이게. 45.98. 45.98%가 됩니다. 설계 농도가 아까 48.4에서 45.98로 나눠진 거죠. 설계 농도의 95%니까 45.98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48.4 대신에 45.98%를 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약재량도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바뀌는 거예요. 설계 농도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약재량이 얼마가 나오냐? 약재량 306.09입니다. 306.09 세제곱미터가 돼요. 이렇게. 자, 새로운 약재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 아까 C급인 경우는 방사 시간이 몇 분 이내라고 했어요? 2분 이내라고 했죠? 자, 따라서 약재량 306.09, 306.09 세제곱미터를 나눠줄 거예요. 몇 초로? 120초. 2분에 해당하는 120초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자, 약재량 방사 시의 유량은 대략 2.55가 되네요. 2.55 세제곱미터 per sec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약재량 방사 시의 유량까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씨를 0.1 세제곱미터 per sec로 급기가압하였을 경우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외부와 A실의 차압을 구하시오. 자, 문제의 조건을 보시면 자, 어느 실을 급기가압할 때 그 실의 문의 틈새를 통하여 누출되는 공기의 양은 다음의 식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Q는 0.827 곱하기 A 루트 P라는 공식을 자,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누설 틈새 면적을 보시면 자, 지금 A1과 A2 같은 경우는 0.005제곱미터 그리고 나머지 누설 틈새 면적은
전부 다 0.02제곱미터라고 자,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서 그 A실과 외부와의 차압을 구하려면 먼저 구할 게 있죠. 바로 총 누설 틈새 면적. 누설 틈새 면적의 총 합산한 것을 먼저 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지금 그 문이 1번부터 9번까지 9개가 있잖아요. 9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구할 건데 저는 1번부터 5번까지를 먼저 합산한 값을 구할 거고요. 그리고 6번부터 8번까지 요 3개의 틈새 면적을 합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요 3개의 그 틈새 면적을 다 합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쪽에 A실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가장 멀리 있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과 3번의 누설 틈새 면적의 합을 구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A13, 그러니까 1번과 3번이라는 뜻입니다. A13은 1번과 3번의 누설 틈새 면적을 합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누출되는 공기가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렬 관계가 아니고 병렬 관계. 자, 병렬 관계일 때는 그냥 두 개의 값을 더해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1번이 0.005고요. 그리고 3번이 0.02죠. 0.02. 더해 주시면 0.025가 됩니다. 0.025. 자, 제곱미터가 되고요. 자, 이제 1번과 3번을 이렇게 합쳤어요. 하나로 합친 거예요. 이제 4번과 봤을 때 여기는 지금 그 틈새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기가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직렬. 4번과 여기를 봤을 때 직렬 관계. 직렬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직렬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 1번, 3번, 4번이죠. 자, 1번, 3번, 4번. 자, 이때는 좀 식이 복잡해요. 자, 루트. 자, 1번과 3번을 합한 틈새 면적이 0.025 나왔잖아요. 0.025의 제곱분의 1이고요. 그리고 4번. 자, 4번은 0.02죠. 면적이 0.02의 제곱분의 1. 그거 분의 또 1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계산기로 하실 때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계산기 자체는 누르시면. 그래서 이 값이 얼마 나오냐? 계산하면 0.02로 617. 0.015 자 617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소수점 말에 몇 제짜리? 6제짜리까지 했는데 여러분은 뭐 여기 5번째도 해도 되고요. 4번째까지 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문제의 조건이 따로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저는 6제짜리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 1번, 3번, 4번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2번. 자, 2번과 여기 3개를 합친 것과 2번을 한번 같이 더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에 1, 2, 3, 4가 되겠죠? 이 4개를 합친 거니까 이 4개.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병렬 관계이기 때문에 2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A134가 0.015 자 617이고요. 2번. 자 2번은 0.005죠. 0.005. 0.005를 더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0.02 보세요. 0.02 그리고 0.617 이렇게 돼요. 면적이. 자, 이제 요 4개. 자, 4개까지 한 거예요. 여기 4개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A5번과 했을 때 봤을 때 지금 여기는 여기 하나로 묶었죠. 그럼 A5번과 했을 때는 이렇게 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니까 직렬 관계. 직렬 관계니까 자, A 1, 2, 3, 4, 5번까지 해주면 자, 루트 이거 값이죠. 0.020617의 제곱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0.02죠. 면적이 0.02. 0.02의 제곱분의 1. 그거 분의 또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값을 또 계산하게 되면 0.014, 355.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5번까지는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구해놨고요. 이제 여기. 자, 여기 보도록 하죠. 여기. 자, A 6번, 7번.
자, 6번과 7번을 구해볼게요. 자, 지금 6번과 7번은 지금 공기가 자, 이렇게 누설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관계다? 병렬 관계다. 자, 병렬 관계니까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0.02와 0.01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0.04가 됩니다. 이거 간단하죠? 6, 7번. 그 다음에 이제 A, 6, 7, 8번. 그럼 이제 6번과 7번은 이렇게 하나로 묶었으니까, 묶었죠? 그럼 이제 8번과 봤을 때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렇죠? 그럼 직렬 관계. 네, 직렬 관계니까. 자, A, 6, 7, 8을 해주면 직렬 관계예요. 루트. 자, 0.04의 제곱분의 1 더하기 0.02죠? 그죠? 8번도 0.02죠? 면적이. 그 0.02의 제곱분의 1, 또 그거분의 1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6, 7, 8을 하면 이거는 0.017889가 됩니다. 자, 상당히 지저분해요. 계산 자체가. 그죠? 자, 지금 구했어요. 자, 지금 여기 이쪽에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 이쪽에 또 하나 구했어요. 한번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했던 게 0. 얼마예요? 0.1435가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6번부터 8번까지 했었던 게 0. 얼마예요? 0.017889입니다. 면적을 다 합친 게.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요거 하나. 이제 3개만 하면 3개. 9개 중에 지금 3개로 지금 압축된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쪽에. 여기서 자, 공기가 일로 나가죠. 이쪽으로 나가죠. 자, 그럼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병렬 관계. 그죠? 자, 병렬 관계니까 여기서 구했던 이 면적과 이 면적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두 개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왜? 병렬. 이것과 이것은 서로 병렬 관계니까. 여기와 여기는 병렬 관계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준다고요. 자, 더해주게 되면, 자, 보세요. 자, 더해주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0.032244.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번을 제외한 나머지 틈새 면적을 합친 게 이만큼인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토탈. 자, 얼마냐? 지금 이제 직렬 관계죠? 자, 요거 1번부터 8번까지 했던 요 통째로 하나와 요 A 9번은 직렬 관계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준다? 루트. 자, 0.032244 제곱분의 1 더하기 자, 9번은 0.02죠? 그러면 0.02의 제곱분의 1 그거분의 1인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이제 면적 다 구한 거예요. 자, 계산하시면 이 값은 0.016 얼마예요? 996이 나옵니다. 자, 이게 총 누설 틈새 면적이에요. 자, 지금 이걸 구하려고 지금까지 계산을 다 한 겁니다. 이걸 구하려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외부와 A실의 차압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값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값만. 자, 식을 보면 자, Q는 0.827 곱하기 A 곱하기 루트 P입니다. 루트 P예요. 그럼 여기 A에다가 이 값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요 Q에다가는 저기는 0.1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0.1은 0.827 곱하기 자, A의 값이 0.016996이고요. 곱하기 루트 P예요. 자, 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계산기죠, 계산기. 자, 계산기 있으니까 계산기 솔브 기능을 이용하면 요 P의 값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솔브 기능을 이용하면 요 P 값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솔브 기능을 모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모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루트 P는 해보세요. 자, 0.1이죠. 0.1 나누기 0.827 곱하기 0.016996입니다. 식을 바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변을 뭐 해주면 돼요? 제곱. 이것도 제곱 해주면 P가 나오겠죠. 제곱해주면. 그래서 P는 자, 얼마가 나오냐? 대략적으로 50.62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외부와 A실과의 차압은 대략 50.62 파스칼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누설 그 면적, 총 누설 면적을 구할 때 이렇게 소수점 아래에 6자리까지 구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했을 때 이 값이 나온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 소수점 아래 5자리까지 구했다라고 하면 이 값이랑 달라지겠죠? 또는 소수점 아래 4자리까지만 구했다라고 하면 또 이 값은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거는 따로 문제에 자, 몇째짜리까지 구해라 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답은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저는 여기 몇 번째? 6번째 자리까지 했을 때 이 값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과정에서 틀리지 않으면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될 거라고요. 이 값이 다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이제 조건이 나오면은 이 값이 똑같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은 소수점 아래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